루마니아 스핑크스는 루마니아의 부처지 산맥에 있는 자연공원 안에 위치한 자연 암석입니다. 좀 더 정확한 위치는 자연공원 내의 바벨리 암석 단지로 해발 2216m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루마니아 스핑크스가 최초로 촬영되어 대중들에게 사진으로 알려진 것은 1900년경입니다. 사람의 얼굴을 닮은 특징으로 인해 이집트 기자의 스핑크스에 비유된 1936년도에 루마니아 스핑크스란 별명을 얻었습니다. 이 암석의 높이는 8m, 길이는 12m입니다. 그리고 특정 위치에서 바라볼 때만 이집트 스핑크스와 비슷하게 보이게 됩니다. 2003년 여름, 루마니아의 부체지 산맥에서는 인류의 역사를 완전히 새로 써야 할 정도의 정보가 보관된 비밀 장소가 발견되었습니다. 이 발견은 말 그대로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것들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외부 인물의 의뢰로 시작되어 루마니아 국가정보국 SRI 내부의 특별부서 제로 디파트멘트의 주도로 발견이 이루어졌으며 이 부서의 수장은 세자르 브레드란 인물입니다. 세자르는 SRI 본부를 통해 지시를 받고 2003년 3월 유창한 루마니아어를 사용하며 덩치가 크고 거만한 마시니라는 남자를 만났습니다. SRI 본부에서는 마시니가 루마니아에서 사업을 하며 루마니아 정부에 재정적으로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 SRI의 전용기를 타고 세자르를 만나러 간다고 사전에 알려주었습니다. 마시니는 자신을 이탈리아 귀족이며 빌더버그와 프리메이슨의 고위급 대표라고 소개했습니다. 마시니는 또한 루마니아 지역 프리메이슨 로지의 수장이었습니다. 마시니는 회의실에서 세자르와 마주 앉자마자 단도직 입적으로 지구상에는 단 두 종류의 사람들만이 존재하는데 한 종류는 노예로 종속되어 지배를 받는 사람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미덕과 강력한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어지는 말로 프리메이슨은 진정한 힘의 전면에 존재하며 세자르가 회원으로 가입하면 힘이 무엇인지를 느끼게 해주고 수많은 혜택이 주어질 것이라며 프리메이슨 멤버로 가입할 것을 권유했습니다. 마시니는 세자르에게 부체지 산맥 내부에 숨겨진 터널과 공간들에 대해 설명했고 그것을 루마니아 정보국 소관으로 발굴하게 해달라는 협조를 구합니다. 이보다 1년 전인 2002년 미국 국방부 펜타곤은 스파이 인공위성을 통해 세계 여러 지역에서 군사 목적의 측지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루마니아 상공을 돌던 위성은 부체지 산맥 내부에서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것 같은 구조물을 포착합니다. 그리고 그 위치는 공교롭게도 루마니아 스핑크스 밑에 지하입니다. 위성은 산지하에서 두 개의 에너지 장막을 스캔했는데 첫 번째 막은 터널 입구 벽에 연결되어 있었고 터널에 대한 진입을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고 추정되었습니다. 두 번째 막은 커다란 방구, 즉 돔 형태를 둘러싼 방구 형태의 에너지장으로 지하에서 26도 각도로 다시 지상 쪽으로 올라간 터널의 끝에 위치합니다. 미국 방부 요원들은 왜 터널이 지하에서 지그재그 패턴으로 바뀌는지 그리고 그 각도가 26도가 되는지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돔 구조물은 지상의 지면과 평행한 위치에 있었고 방구형 에너지 장막은 지상의 바벨리 암석 단지와 스핑크스 형태 암석 간이 40m 간격의 중간에서 수직으로 내려간 위치에 있습니다. 이후로 미국 국방부 요원들은 군사 스파이 위성으로 세계 각지에서 이러한 비밀 공간을 추적해왔고 2003년도에 이라크 바그다드 인근의 지하에서 루마니아의 것보다는 작은 한 개의 비밀 공간과 내부 시설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라크에서 발견된 지하 공간은 루마니아 부처지 산맥 내부의 돔을 둘러싼 에너지 장막에서 발생되는 진동 주파수와 같은 것을 방출하고 있었습니다. 이라크에서 발견된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소문이나 단서조차 발견되지 않고 있지만 루마니아에서는 이런 발견이 신문과 TV 등으로 보도가 되어 여러 가지 정보들이 외부로 새어나가게 되었습니다. 더구나 루마니아 정부는 자국 내에 이런 발견을 정부 차원으로 세계에 알리려고 하다가 미국과 UN, 바티칸이 연루된 전방위적인 금융과 정치적인 압력에 굴복해 무산되고 맙니다. 마시니는 부처지 산맥 속의 비밀 공간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이것을 발굴하는데 루마니아 국가정보국 SRI와 세자르의 전폭적인 협조를 요구한 것입니다. 마시니와의 갑작스러운 만남과 예상치 못한 프리메이슨과의 권유에 당황한 세자르는 어쨌든 상부의 지시를 따라 부하 요원들을 대동하고 같은 해 여름 마시니와 함께 부채지산으로 가게 됩니다. 마시니 측에서는 미국 정보 요원들과 민간인 복장을 한 특수부대원들로 보이는 인물들이 참가했습니다.
목적지로 이동 중 마시니는 세자르에게 부채지산 내부에 인류의 실제적인 기원과 지구의 역사가 숨겨져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힌트를 줍니다. 마시니와 세자르를 비롯한 일행은 모든 장비를 준비해서 부채지산에 도착했고 마시니로부터 받은 위치 정보와 내부 구조를 출력한 도면에 근거하여 산의 하단을 뚫고 70m 정도를 파내려 갔습니다. 이때 미군 특수부대원들은 플라즈마 제트와 회전 자기장을 방출하는 특수한 장비를 사용해서 순식간에 바위 등의 장애물들을 마치 녹이듯이 제거하며 땅속에 길을 냈습니다. 이들이 보유한 장비는 지구상에서 여태 본 적이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세자르는 크게 놀랐지만 내색은 하지 않았습니다. 일행은 지하 터널 입구에 정확하게 맞닿았고 터널을 통해 산중앙부로 들어갑니다. 터널 끝에는 삼각형 문양이 그려진 거대한 돌문이 가로막고 있었는데 돌문 앞은 투명한 막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선두에 섰던 탐사팀 중 3명이 돌문에 손을 대려고 다가가는 순간 고목나무처럼 쓰러지며 심장마비로 즉사했습니다. 사망자들을 외부로 이송하고 남은 일행들은 돌문을 향해 작은 돌을 계속 던졌지만 투명막을 통과하지 못하고 즉시 박살이 나서 가루로 변했습니다. 꿈이나 영화 속 장면과 같던 상황에 아무도 돌문에 다가가려고 하지 않았고 세자르는 갑자기 알 수 없는 어떤 느낌을 받습니다. 돌문 앞에 에너지장이 살아있는 의식체라는 느낌과 함께 자신의 몸이 에너지와 상호 공감하는 것처럼 친밀하게 끌리던 세자르는 무의식적으로 앞으로 나아갔고 자연스럽게 에너지장을 통과해 돌문으로 다가갑니다. 세자르에게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세자르의 신체 진동 주파수와 에너지장의 진동 주파수가 일치하게 되어 통과한 것입니다. 세자르는 돌문을 이리저리 살펴보다가 삼각형 문양이 새겨진 부위를 만졌고 거대한 돌문이 조용히 왼쪽으로 미끄러지며 벽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와 동시에 에너지장도 사라지면서 모든 일행은 텅 비어있는 거대한 돔 내부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전등이나 태양빛조차 없었지만 돔의 내부는 자체적으로 은은하게 발광하고 있어서 일행은 들고 있던 랜턴을 꺼도 될 정도였습니다. 그 순간 갑자기 돔 내부의 벽이 진동하더니 고주파를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 시각 부채지 산맥을 위성으로 관찰하고 있던 미국 국방부 요원들은 다른 그룹의 요원들이 관찰하던 이라크 바그다드 인근의 지하 구조물도 마치 서로 공명하듯 높은 주파수로 동시에 진동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보고받습니다. 탐사팀은 진동을 멈추는 스위치가 어딘가에 있을 거라는 생각에 돔 내부 벽을 따라 이동하면서 탐색을 했고 연장으로 벽을 두드리고 긁어보았지만 아무런 흠집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돔벽에 각종 도구로 충격을 가하고 라이터 불로 손상을 가하려고 했지만 전혀 효과가 없었으며 심지어 불이 벽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걸 목격합니다. 가지고 온 장비로 간단한 성분 실험을 해보았고 돔을 이루는 벽의 재질이 유기체와 비유기체의 결합물이며 지구상에 없는 물질로 만들어진 사실을 알아냅니다. 설명할 수 없는 현상에 놀라고 있던 탐사팀은 어느 순간 고주파 진동이 멈추자 돔의 크기를 측정합니다. 돔은 높이 약 30m, 지름은 100m 정도였고 돔의 반대편으로는 다른 출구가 열려 있어서 이를 통해 일행들은 다른 돔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돔벽에는 3개의 다른 터널로 진입하는 입구가 있었습니다. 이 돔 내부가 특이한 점은 2m나 되는 높이의 탁자 등을 비롯해 내부에 설치된 모든 것들이 거대했다는 점입니다. 탁자의 높이와 크기로 보아 이것을 사용했던 존재들은 키가 매우 컸다고 추측되었습니다. 돔의 벽을 따라 배열된 탁자에는 고대 상형 문자와 비슷하지만 전혀 해석할 수 없는 문자들이 적혀 있었고 어떤 정보들이 홀로그램으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탐사팀이 각 홀로그램의 형태로 판단했을 때 그 내용들은 지구의 물리학, 천문학, 문학, 생물학, 유전학, 종교 등에 관한 것이었으며 마치 도서관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지구 인류의 인체 기관에 대한 것, 다른 행성에서 온 외계인과 같은 존재들에 대한 분석 등 심상치 않은 정보들이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돔의 중앙에는 기묘하게 생긴 장치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탐사팀 소속 과학자들은 장치의 생김새로 추정해 그것은 뇌에 송과체에 자극을 주는 장치라고 추측을 했다고 합니다. 당시 탐사팀이 발견한 가장 충격적인 것은 인류의 역사와 기원에 대한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홀로그램이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절대 발표되지 않았지만 일부 노출된 정보에 따르자면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지구 인류 역사의 거의 전부가 날조되거나 조작된 엉터리이며 오히려 신화와 전설이라고 분류되었던 것들을 모두 진실이라고 보아야 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세자루를 포함한 탐사팀은 전지구적 홍수와 들어본 적도 없던 지구 최초의 문명을 보았고 6,500만 년 전에 멸종했다던 공룡이 비교적 최근까지 지구상에 존재했던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구의 여러 장소에서 아틀란티스나 다른 여러 문명들로 추정되는 것들이 번성했던 장면들을 홀로그램을 통해 보게 됩니다. 홀로그램 옆에는 양쪽에 손잡이가 있는 항아리 형태의 용기가 하나 있었는데 속에는 백색 가루가 들어있었습니다. 탐사팀의 과학자들은 가루의 정체가 금을 고도로 정제시켜 원자화시킨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매우 놀랐습니다. 이것이 바로 프리메이슨이 찾고 있던 중요한 것으로 마시니의 궁극적인 목표였습니다. 마시니에 따르자면 원자화된 금가루는 세포와 신경계를 에너지 파동으로 자극하여 노화된 신체를 젊게 되돌리는 매개체입니다. 원자화된 금가루는 인간의 육체를 보존하고 노화를 방지하여 정해진 수명의 몇 배를 살 수 있게 한다고 합니다. 부채지산 내부의 비밀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돔 안에 있는 세 개의 터널 입구는 이집트 지하, 티베트 고원, 그리고 지구 중심부의 지하세계로 통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현대과학이 총체적으로 부정하는 지구 공동설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지 않으면 믿기가 불가능한 발견을 직접 겪은 세자르는 프리메이슨과 루마니아 정보부가 관여되었기 때문에 더 많은 것들과 자세한 내용들을 발설하지 못했습니다. 미국은 부채지산 지하 터널과 돔의 통제권을 요구했지만 루마니아 정부는 이것을 거부했고 지하에서 발견한 정보를 전 세계에 공식적으로 발표하겠다고 공표합니다. 미국과 바티칸의 심한 반발로 루마니아 정부는 공개를 연기하겠다고 합의를 보았지만 사실상 공개는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경이로운 것은 두 번째 돔 내부의 장비를 이용하면 홀로그램 시뮬레이션 방식으로 인간을 비롯해 동식물의 DNA를 혼합해서 그 결과물이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탄소연대 측정으로 터널과 돔들은 최소 5만 년 전에 만들어졌다고 밝혀졌으며 부채지 산맥이 형성된 시기는 5만 년에서 5만 5천 년 전입니다. 부채지 산속에서 발견된 것들에 대한 일부가 루마니아 신문과 TV에 보도되었었습니다. 그리고 루마니아 TV 채널인 안테나1이 생방송으로 심층적인 보도를 하던 도중 외부로부터 앵커에게 더 이상 보도를 하지 말라는 협박성 전화가 걸려왔고 방송이 중단되었습니다. 이후로 더 이상 루마니아 방송에서 부채지 산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영상으로 편집하면서도 누군가 각본을 쓴 공상과학 소설이라는 강한 의심이 듭니다만 특이한 뭔가가 발견된 것은 사실 같습니다. 모든 것이 그렇지만 믿고 안 믿고는 본인의 자유의지입니다.